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 진행의 장유민입니다. 오늘은 강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봄에 가면 네. 참 좋은 곳 중에 하나, 봄에 가면 어디든 좋겠지만 네. 그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우리 은하 아나운서는 어디를 고를 거예요? 뭔가 좀 산책을 하면 좀 힐링이 되니까 공원이나 아니면 놀이기구 타면서 소리도 확 지르면서 놀이공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놀이공원도 좋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봄에 가면 특히나 좋은 곳을 궁궐로 궁궐이요? 꼽아주셨다고. 네네. 표현 아나운서 혹시 전생의 공주였어요? 내가 고른 거 아니에요. 네. 라고 하는데 네. 이게 특히 이맘때 가면 정말 좋은 곳이 바로 창덕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덕궁 후원에는 네. 재밌는 문이 2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이요? 그러니까 궁궐 문은 잘 음. 보진 못했는데 다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게 궁궐문은 다 똑같다 생각을 하는데 창덕궁에는 하나는 불로문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왕이 오래오래 살기를 기원하면서 만든 문이라서 그곳을 지나가면 무병장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오. 또 하나의 문은 바로 금마문입니다. 이 문은 이게 왕세자가 공부하던 건물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금마문을 지나가면 좀 똑똑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어머, 그러면 저기요. 이번에 2개의 문을 다 지나면 저 똑똑해지고 무병장수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 이런 욕심쟁이 우리 은혜 씨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은데 이 안타깝게도 2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을 골라서 지나가야만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네. 우리 은혜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병장수하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똑해지는 문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어디를 선택하실래요? 아, 어렵다. 저는 사실 오래 사는 건 욕심 없어요. 한 100세 정도? 네, 그냥 그러면은 똑똑하고 네. 짧고 굵게 살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저도 사실 똑똑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여러분들 재테크 노하우도 좀 든든하게 똑똑하게 준비해 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부동산과 관련된 알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보실 수가 있어요. 너튜브에 내외경제TV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다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보시다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또 저희가 댓글까지 공유할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재테크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게요? 짜라란. 네, 저는 지금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바람을 쐬니까 굉장히 속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인데요. 일상생활에 아무래도 답답함 많이 느끼시죠? 특히나 부동산 고민, 재테크 고민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우시다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사이다가 도와드릴게요.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펼쳐지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양한 고민들, 상담 다 해결해 드리고요. 재테크에 대한 꿀팁까지 대방출해 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곧 만나요. 안녕. MBN 경제활성화 소비 캠페인 굿바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굿바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경제. 슬픔은 이제 굿바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웃에게 착한 소비를 실천해보세요. 주변을 향한 나의 따뜻한 관심과 소소한 씀씀이가 쌓여 이웃의 기쁨이 되고 소비가 모여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없던 이웃집 언니도 소득이 적어 아이를 망설이던 신혼부부도 조금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서로 거리는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워지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 굿바이, 굿바이. 우리 모두 굿바이. 이 캠페인은 내외경제TV와 함께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테크 사이다. 오늘 한 주간에 있었던 굿뉴스 그리고 배드뉴스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좀 중요한 이슈들 파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한 주간에 있었던 배드뉴스를 먼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먼저 배드뉴스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굿뉴스 달달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강은혜가 뽑은 2주의 배드뉴스 바로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강남 안 가는 GTX-D 웬 말이냐. 8억이던 김포 아파트값 뚝이라는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만 보셔도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GTX-D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인데 GTX-D 노선에서 강남 쪽이 빠져버렸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강남의 직결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것 같다. 집값 떨어질까 걱정이다.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을 보고 계신데 8억을 호가던 김포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GTX-D 노선이 어떻게 좀 연장이 될 거였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래는요 이렇게 좀 Y 노선으로 예측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김포의 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려졌던 노선은 이게 아닙니다. 원래는 장기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 그리고 인천 청라 지역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도심을 가로질러서 삼성을 지나서 그다음에 하남까지 이어지는 게 원래 많이들 꿈꾸셨던 그 노선이 되겠죠. 근데 22일 GTX-D 노선이 축소안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축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축소가 되면서 이게 무슨 광역철도 노선이 아니고 무슨 김부선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김포에서 사실은 부천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사실은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거의 90%에 달하는데 지금 이렇게 김부선을 가지고 어떻게 광역철도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냐. 집값도 집값이지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김포에서 만약에 중간 강남 쪽으로 만약에 이동을 하시는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부천에서 지하철 7호선으로 또 갈아타야 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는 거 거의 직주 근접에 해당하는 그런 니즈를 품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아니 이게 또 갈아타야 되고 아니 김부선이 광역철도인가라고 의문을 지금 품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호가가 내리면서 지난해 이제 김포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하던 그 풍무동 센트럴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이니 일부 매물이 지금은 7억 5천까지도 내려와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만 봤어도 8억 원의 이제 실거래가가 신고가 된 거에 비교를 하자면 GTX-D 노선이 계획이 발표된 후에 5천만 원 가량이 내린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양 수자인 레이크 블루 이 아파트도 굉장히 호가가 7억 원대 초반까지로 떨어진 거 이제 인천의 청라 지역에서 올해는 원래는 그 8억 원까지도 호가를 했던 이제 브랜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이제 김포에서 그리고 인천 청라에서 굉장히 호가가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버리는 신도시냐. 그래서 인천 검단과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는 버리는 신도시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전문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김포가 그동안에 이제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GTX-D 노선의 호재가 집값을 떠받쳐 왔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집값 하락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동안 김포 시민분들이
그동안 안 올랐던 집값이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하면서 아우 좀 속이 트인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같이 조금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올라탈 수 있는 그 배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던 집값들이 다시 떨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좀 귀 기울여서 그리고 사실 집값은 둘째치고 김포에서 강남 나오기가 실제로 굉장히 좀 길이 많이 막히면 아주 오래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뭔가의 대책이 또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배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5월 서울 입주 아파트 한 채도 없다. 집값 상승 부추기나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5월은 정말 놀랍게도 0건입니다. 0건을 기록해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하락 지수가 아주 높은 것뿐만 아니라 0건으로 집계가 되니까 좀 어이없다 하는 반응도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실게요. 서울시 아파트 분기별 입주 물량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하늘색으로 표기가 된 부분은 2020년도이고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21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5월 달이 속해 있는 2분기 지수를 보시면 2,549건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중에서도 5월은 이제 0건이라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분기별로도 2분기는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정말 14,667세대에 대비해서 82.6%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나와줘야 내가 좀 입주를 기다리고 또 전세나 이런 월세 물건들도 좀 가격 그 상승세를 좀 내려볼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울상을 짓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은 관계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이거는 이제 서울 쪽에 좀 국한된 얘기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5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서울의 그런 공백을 조금 공급의 공백을 다소 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타 지역의 입주 물량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세대가 굉장히 그래도 넉넉한 편이죠. 그래서 판교 더사 포레스트, 그다음에 판교 퍼스트힐 프로지오, 역시 프로지오 물건이랑 있어서 총 세대 수가 지금 542가구, 29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500가구, 400가구가 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경기 하남시 위례 포레 자이 500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또 가밀동에 하남 가밀 스윗이 또 스윗시티라고 해서 여기도 600세대가 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부산 해운대로 또 가보면 해운대 경동 리인뷰 이렇게 1차 아파트가 298세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올해 전체 입주 물량 자체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줄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국 입주 물량이 지난해 27만 4,571세대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22만 6,634세대로 17.5%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 입주 물량은 같은 기간 내 4만 2,939세대에서 2만 5,241세대로 41.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 감소가 아무래도 집값 하락을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대 공급 물량이 조금 자체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에다가 거래량도 이제 적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서 이제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좀 거래가 늘지 않으면 사실상 집값을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공급, 이제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집값 상승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공급을 원하는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을 원하는 거였는데 특히 그 필요한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 이제 서울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집값 안정이 조금 힘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정책적으로는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어떤 안정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배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배드뉴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인 가구 공약 흔들? 자, 국공유지 청년주택의 보증보험이 발목을 잡는다는 기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1호 공약이 그거였잖아요. 청년의 임대주택 사업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주거를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그게 지금 살짝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되어서 조금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한테 공급되어진 이 임대주택도요. 역시나 그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임대보증보험을 가입이 조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가 섞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건물이든 다 임대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진행이 될 건지 발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 그 보증보험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증 책임 시기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책임을 보증을 해주느냐?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을 집니다. 어디에서 책임을 지냐면 HU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이제 보증을 서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임대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 여부를 문의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채권 회수에 좀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근데 HUG 이제 관계자는 허그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서 그 보증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뭐 시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협의를 좀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의무 가입을 하게 해놓고서 막상 보증보험을 들으려고 했더니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기 때문에 지금 허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흔들림이 있는 게 아니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방향을 좀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HF라는 약자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를 임대보증보험의 가입은 아무래도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이제 신설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상태라고 HF 쪽에. 그래서 HF 관계자는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임대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역시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청년주택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필수적인 그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입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좀 1호 공약이었던 청년주택 임대사업이 조금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지금 많이 나타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다양한 상품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에서 조금 무리하게 추진을 한 데다가 이제 각 상황마다 사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임대보증보험에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격부터
보장 범위나 대상, 전반적으로 상품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굿뉴스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굿뉴스 3가지 중에 첫 번째 굿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서울시 재건축 규제 완화 신호탄 아시아 선수촌 밑그림 공개라는 기사의 제목이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굉장히 큰 부지죠. 네. 그 일대 그리고 강동구 암사 명일 아파트 밑그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볼까요? 지금 그림을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는 그림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건데 네. 이게 정밀 진단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 조성하는 부분이 좀 보이시죠? 그리고 또 생활 공유형 커뮤니티 공급 그리고 이 부분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분양 또 임대주택 공급 등이 공통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분양 세대 그리고 임대 세대를 혼합해서 주거 간의 격차로 인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동 안에 임대 세대 그리고 분양 세대를 혼합해서 구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시아 선수촌의 경우에는 뭐 인근에 주변 그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조화를 이뤄서 뭐 스카이 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지금도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공원뿐만 아니라 뭐 학교, 주변 거주지와 접하는 그 가로변으로는 15층 이하로 설정을 해서 그 믹스 그 부분은 좀 지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층 주거지 주변으로는 높은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겠다라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아시아 선수촌이 계속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잠실 그리고 송파 지역에는 정말 많은 관심이 모여졌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이 지역의 재건축 가격이 좀 들썩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임대 사업자, 그리고 임대 세대 그리고 분양 세대를 혼합해서 개발이 진행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임대 세대도 들어오면서 좀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섞여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 선수촌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겠다라는 우려도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미 좀 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아시아 선수촌뿐만 아니라 뭐 암사동 그리고 명일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도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질지 어떠한 개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개발 속도로 진행이 될지 좀 사업성 문제도 걱정이 되는 부분,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사업성 그리고 사업 속도 측면에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서울 지역에 굉장히 공급이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물건도 많이 없고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고 뭔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 이슈가 있으면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촌이 있던 자리니까 이제 면적도 굉장히 넉넉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안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공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어쨌든 지자체랑 그리고 주민들이 좀 협의를 잘 이뤄내서 좀 이왕 진행을 하는 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저희 두 번째 굿뉴스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 아파트 수도권 전국 주택 시장에서 나홀로 역주행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전국 그리고 수도권에서 조금은 주택 매수세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재건축 아파트는 조금 제외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면서 전국 서울 경기 주택 매수세가 진정이 되는 게 각종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만 막판 역주행 중이라는 건데 서울과 경기는 지금 거래가 잠잠합니다. 근데 인천만 거래가 활발하다라는 거고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26일에 발표된 KB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 거래 지수가 전국은 15.2, 서울은 9.2, 경기는 14.8에 그치는 반면에 인천은 30.6을 기록하면서 서울 경기의 2~3배 가량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게 3월에 매매 거래 지수가 60.2의 절반 이렇게 수준으로 감소하긴 했거든요. 근데 타 지역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걸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매수 우위 지수도 인천만, 서울 경기는 100 이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천만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그 시장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수를 희망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하면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건데 서울 경기는 100 이하를 기록하면서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좀 매도 심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인천은 계속해서 꾸준히 서울 경기의 다른 지역이 조금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혀가는 건가 하는 흐름이 시작이 될 때, 포착이 될 때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이상을 기록하면서 3달 연속 4월의 매수 우위 지수가 115.8이었고요. 3월은 119.2 그리고 2월은 111.1 이렇게 3달 연속 100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동안 이런 인천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아니면 이제는 주춤할까라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일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120 이상을 넘으면서 가장 높은 지역을 기록한 게 바로 인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뭐 KB국민은행 뭐 여러 가지 가격 전망 지수를 보면은 이 지수가 인천이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나타냈는데 역시나 인천이 상승할 거다라는 비중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인천 시장의 전반적인 주택 가격 흐름을 보면 좀 고가 아파트들이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이 좀 더 상승세가 빠르다라는 건데 이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매매 전세 5분위 배율이 높아진 지역이 인천이라고 합니다. 이 5분위 배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주택 가격 상위 20% 그리고 주택 가격 하위 20%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걸 나눈 값인데 배율이 높을수록 그 가격 차가 심하다. 그러니까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의 가격 차가 심하다라는 건데 인천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뭐 서울은 더 축소가 됐고 경기도도 역시 전월 대비 더 낮게 나타나면서 뭐 4.2, 4.8을 기록을 했는데 인천만 나홀로 3개월 연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송도 신도시도 그렇고요. 청라 신도시도 그렇고요. 그동안 조금은 저평가 받았던 지역들이 이제 좀 재평가를 받으면서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천에서도 또 호재가 있는 지역은 꼭 송도, 청라 이런 신도시가 아니어도 좀 그동안 구도심 중에서도 GTX의 호재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곳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천 분들은 그동안 그렇게 안 올랐던 한 10년 정도 안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더 가지고 가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오히려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아파트 시장의 흐름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세 체크하시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흐름을 또 꾸준히 체크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저희 방송을 함께 하면서 참여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방송 참여는 너튜브에서 같이 동시 생방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TV로도 시청을 하시지만 또 너튜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같이 시청하시고 그 댓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너튜브에 내외경제TV를 검색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재테크 사이다도 동시에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너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굿뉴스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재건축 들썩, 해외 실적도 기지개, 건설사 하반기가 더 좋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2021년에 예정된 월별 민영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입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이렇게 여러 분양 예정 물량이 기대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겠다. 그래서 또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그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앞에 기사와 조금은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가 되면서 올 하반기에 일명 집 장사라고 하죠. 건설사들의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주춤하던 해외 건설도 하반기에는 조금 정상화 궤도를 밟아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예측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GS건설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반기의 분위기는 더더욱 낙관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아질 전망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 핵심이 됐던 게 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상황이니만큼 3월 대선 때는 양 당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사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해외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서 해드렸는데 해외 사업도 사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좀 손실이 컸습니다. 근데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해외 사업의 부분에서 손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또 수주도 역시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건설사의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 경기 좀 활성화에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사실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민간 분양이 많아지면서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건설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거고 분양가가 높아지면 또 결국에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집값을 잡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일 거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굿뉴스 세 가지를 좀 전해드렸어요. 네, 아무래도 좀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특히나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이제 호재가 많이 있다고 하고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식도 많이 좀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더 분위기가 낙관적이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시공 순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성장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도 실적이 좋아지고 기지개를 활짝 펼 수 있는 것 다 저희 이제 나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서 기쁜 소식이지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 내 집 한 채 똘똘한 한 채 좀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국민들께도 좋은 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좀 실정에 맞는 그런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좀 주거 안정화가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굿뉴스 세 가지, 배드뉴스 세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흐름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실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재테크 사이다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내외경제TV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재테크 이슈 팩트로 돌아올게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재테크 시장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주제를 살펴주시겠죠? 네, 이 시각에 가장 핫한 재테크 이슈를 이제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재테크 이슈 팩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저평가 1년새 2억. 강남 마용성. 자, 단어를 들어보시면 뭔가 저평가됐던 것이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평가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어마무시해요. 평균 그러니까요. 집값이 11억을 넘었다라는 건데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정말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급격하게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집을 사놓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실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답답하고요.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왜 영끌이라는 이야기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뒤늦게라도 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특히나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서울에 좀 저평가된 아파트가 있다면 접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서울에 저평가된 아파트가 있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나눠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저평가된 아파트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가 된 아파트, 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좋은 투자 가치를 가진 아파트를 어떻게 찾을지부터 그 요소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쵸? 그 요인을 좀 따져봤더니 입지와 학군, 그다음에 교통, 상권, 그리고 편의시설을 따져봐야 하는 게 이제 기본이라는 것들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각광받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강이나 공원의 접근성도 많이들 따져보시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의 브랜드, 그다음에 평면을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를 좀 고려해봐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통계청이나 한국부동산원, 국민은행 등에서 나오는 연간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그것과 이제 미분양의 물량, 그리고 주간 시세 변동률 이런 것들도 데이터도 같이 따져보시면서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뭐 비싼 것에는 비싼 이유가 있고요. 또 저렴한 것에는 저렴한 이유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사실은 이미 현재 시세에 좀 반영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KB 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서 매월 내놓고 있거든요.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를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표를 통해서 보시면 서울의 구별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3,587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서울 전체는 3,587만 원, 그리고 강남구가 제일 높죠. 6,284만 원, 그다음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마포, 강동, 광진구 순으로 서울 전체 평균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평균 매매가를 보여드리는 구들을 보셨고요. 그리고 평균보다 좀 낮은 구역은 이제 영등포구를 시작을 해서 중구, 동작구, 종로구, 서대문구,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이제 도봉구와 중랑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브 부동산 매물 시세를 토대로 서울 3.3제곱미터당 평균가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지역 호재라든지 그리고 유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한, 기대해볼 만한 지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어디예요? 다급한 효연 네.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느낄 네. 수가 있는데 어딘지가 제일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실게요. 일단 서울 강남과의 그 도심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들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직장인 수요가 높아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곳입니다.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의 3구와 그리고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아시죠? 거기를 제외하고 서울 평균 매매가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동작구, 자, 3.3제곱미터당 3,445만 원이었어요, 아까. 그리고 서대문구 2,955만 원에 서대문구를 주목할 만합니다. 자, 동작구와 서대문구예요, 효연 아나운서. 네. 네, 동작구는 이제 서울 지하철 머릿속에 입력. 네. 1795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도심이나 또 여의도는 물론이고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그래서 이 업무 단지로도 출퇴근이 좀 인구 유입이 많은 업무 지구로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강남권으로 불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노량진, 그리고 신길, 그리고 상도, 사당동 이어지는 이 7호선 주변은요. 이제 최근에 이제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주거 여건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타운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대규모로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선 신길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시세가요 15억 원을 찍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초구 반포구와 가까워서 서반포라고도 불리우는 흑석 뉴타운 아크로 리버 하임 같은 경우에는 역시 84제곱미터가 19억 원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업 속도를 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속속 사업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곳과 가까운 지역에 좀 입주가 한 5년에서 10년 차 정도인 그 기존의 아파트도 선호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호가를 너무 높게 찍었던 뭐 15억, 19억 아파트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곳과 가까운 그렇지만 숨겨져 있는 한 5년차에서 입주 10년차 정도의 그런 기존의 아파트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이게 수요가 몰리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어떤 지역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효연 아나운서가 많이 또 언급했던 마곡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마곡이 서울의 외곽으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었잖아요, 기존에. 그래서 근데 한동안은 되게 미분양의 무덤이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되게 슬픈 얘기였는데 그렇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366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이제 공동주택 그리고 상업, 산업 그리고 지원 시설 등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LG 사이언스 파크, 그다음에 롯데, 그리고 코롱, 국내 대기업의 그런 연구, 개발, 그리고 바이오 시설 그래서 80여 개가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모를 했냐면 초대형의 규모에 자랑하는 주거 업무 지역으로 탈바꿈됐습니다. 그래서 배우 수요 및 상시 근무자 수가 굉장히 많은 곳을 떠올린다면 그 마포구 사남지구 떠오르시죠? 17만여 명에 달하거든요. 그곳이나 이제 IT 기업 입주로 굉장히 핫하게 또 떠오른 곳이 있죠. 판교 테크노밸리. 그렇게 그런 곳들을 연상하게끔 하는 곳이 바로 마곡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2,793만 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보다는 낮지만 마곡지구, 마곡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13억 원 선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와 인접한 방화, 그리고 가양, 그리고 등촌동 이런 곳들도 이제 서울 지하철 5호선 주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이제 기존의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팁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곳이 방화와 가양, 그리고 등촌동 주변입니다.
네,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수요가 몰리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의 집가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고분양가 공급이 예정된 지역들 그 주변을 좀만 봐도 사실 저평가된 것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가 네.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 동남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둔촌 주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12,032가구의 규모로 정말 초대형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일반 분양만 4,786가구에 달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3,7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주변 다른 단지들의 시세에도 영향을 아마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동북권에서는요, 성북구 장이 10구역 그리고 장이 4구역 분양이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10구역은 오는 6월에 2,004가구가 이제 그 가구가 전체적인 곳에서 1,49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에요. 6월에. 그리고 장이 4구역은 7월에 2,840가구 중에서 1,331가구를 또 7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이동 꿈의 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80제곱미터 시세가 지금 14억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과 지역의 선호도 등을 이제 고려해서 입주 한 5년에서 10년 차 이내에 중대형의 그런 규모의 단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장 분위기에서 휩쓸려서 불안감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장에 좀 자주 방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워낙에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정책도 자주 바뀌고 시세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주 아무래도 현장을 좀 방문을 하셔서 시장 분위기와 좀 매물의 상황을 따져보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리 좀 체크를 해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임장 활동이 중요한 거 아시죠? 자, 발품 팔기 전에 손품도 다양하게 팔아보시고 발품 팔아보시고 좀 좋은 지역에 저평가된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재테크 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재테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저희 너튜브 채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재테크 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 꿀팁 너 시간입니다. 좀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저희가 알짜 정보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자, 먼저 일단 이번 한 주간 진행될 청약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네, 4월 다섯째 주 청약 일정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27일이니까 27일의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소 강변 라운 프라이빗, 그리고 쌍문역 시티 프라디움, 양주 옥정 림 파밀리에. 자, 이게 세 가지 물량이 지금 이제 특별 공급 물량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분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순위 물량 살펴보도록 할게요. 27일 덕소 강변 스타일스, 수성 해무로 하이엔, 증평 송산지구의 칸타빌, 하나포레나 포항, 그리고 화성 태안 3지구 보시고 계시고요.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이건 지역이 어디냐면요. 충남 아산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금 1순위 물량들 확인해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선호 H타운 같은 경우에는 2순위 물량이에요. 2순위 물량이고요. 경남 합천의 지역을 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만 해도 굉장히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 공급분부터 시작을 해서 1순위, 2순위 물건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 28일에도 역시 이 편한 세상 진천 로얄하임이네요. 자, 특별 공급되고 있고요. 덕소, 그리고 수성, 대구죠. 그다음에 서울의 쌍문역, 그다음에 양주 옥천까지 1순위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 역시 증평, 그다음에 하나, 포레나 포항 물건이고요. 태안 쪽에 물량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트, 모종, 네오루체, 충남 아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순위 물량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회색으로 표현이 된 부분은 수성 범물 일성 투루엘 레전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은 이제 무순위 그리고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순위 상관없이 또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어서 네. 내가 좀 순위가 낮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공급 물량이 분양 일정이 좀 많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번 주 좀 눈여겨보시고 조건 따져보시고 자금 계획 좀 철저히 세우신 후에 이번에 좀 청약에 기쁘게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청약 꿀팁까지 챙겨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참고 자료일 뿐이니까요.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